여러분 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윤석열 탄핵과 가장 중요한 연관 명태균 게이트가 바로 트리거였다. 스모킹 건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진실이 밝혀졌습니까?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을 모시겠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국장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너무나 속도도 느리고 내용도 엉망진창 아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하면서 전면적으로 진실 밝히기에 나섰다. 이렇게 하면서 강혜경 국장이 직접 나서서 명태균 게이트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특집 인터뷰로 마련했는데요. 특별하게 오늘 강혜경 국장 나오면서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를 밝혀드릴까 합니다. 강혜경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한 기자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강 국장, 지금 뭐 저는 중대 결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어떤 이유로 지금 전면에 나서서 명태균 게이트를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결심했습니까? 현재 지금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경찰 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촉구하고 하지만은 이게 속도도 너무 느리고 제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해서 네. 제가 앞에 나서서 이게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나와서 맞설려고. 직접 공개하겠다.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한 20차례 정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검찰에서 이제 조사할 때는 뭐 충분히 이분들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막상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검찰 일단 그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김건희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데 김건희 소환 안 하십니까? 그 소환 절차를 밟고 있대요. 네. 밟고 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가요? 네, 창원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서울 그 중앙지검에 창문에 조사 받으러 올라왔을 때도 이 질문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언제 조사하냐고, 언제 소환하냐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속도는 너무 늦다. 검찰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형적으로 처음에 보면 창원지검에서 하던 수사를 중앙지검에 가져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검찰이 수사를 좀 지연시키는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전략인데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중앙지검에서 해야 되는 사이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안 방치하다가 이걸 이제 어쨌든 뭐 계엄 이후에 이렇게 되면서 땡겨온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저희 한겨레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미 이제 2월 달에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소환 통보를 요청을 했다. 이건데 검찰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김건희가 정식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다른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를 통해서 소환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환을 에 대해서 그때보다는 좀 더 방침을 분명히 세워서 입장을 정해야 될 때다 이런 정도 얘기를 지금 기자들한테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약간 방향이 11월 달에는 윤석열 김건희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오세훈 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 또 요새 보면 또 오세훈 얘기도 많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전반적으로 어떤 과정이었는지. 자, 그러면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의도적으로 늦추게 하고 있고 김건희 그렇죠. 윤석열을 봐준다. 그러니까 정치적 일정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실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보면서 수사관들이 또는 이제 수사검사가 뭔가 좀 지연을 시킨다라는 느낌은 있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게 2024년도 4월 3일 날입니다. 그때 이제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그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제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제 세비 반띵 관련해가지고도 다 진술을 하면서 그 수사관이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수사관이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까지 제가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휴대폰을 줬어요. 4월 5일 날 조사를 받으면서 여기 안에 명태균과 김건희, 김정선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안에 음성 녹음이 다 있다. 관련돼 있는 공천 개입 관련돼 있는 녹취 파일이 있으니 이거를 들어보시라 해가지고 휴대폰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출을 했던 게 4천 몇백 개. 그게 이제 김정선과 명태균 그리고 이제 김태현 소장 통화 녹음 그 일부를
뽑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8월 13일 날 제가 다시 또 조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수사과에. 그때는 일부 세비 반띵에 관해서만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공천 개입 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진술을 했었고 그 뒤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부른다고 해놓고는 연락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에 이제 이슈가 터지면서 부랴부랴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하면서도 뒤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녹취 파일을 들고 있으면서도 확인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네. 확인을 했겠지만은 묻히고 싶었겠죠.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손을 안 대고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4천 몇백 개를 12월 달에 다시 재확인을 했다 하더라고요. 똑같은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갔었어요. 거기서 나온 거랑 아마 비교 분석을 했겠죠. 근데 변화된 게 없거든요. 제가 임의로 삭제를 했던가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창원지검은 아예 손을 안 댔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김영삼하고 명태균은 무혐의 네. 혐의 없음으로 일단 일단락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김건희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사 방향을 꺾으려고 했던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정유미 그 지검장 이 사람 저는 특검 받아서 이 사람이 탄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불신을 하고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가 아예 없습니다.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럼 창원지검이 11월 달에 만들었던 그 보고서는 어떤 용도라고 보세요? 수사 보고서 그 11월 4일께 제가 보관하고 있던 명태균 PC를 네. 포렌식을 했던 거를 보고를 한 건데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씨까지 저는 보고가 됐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러이러한 자료가 나왔으니 보세요 하고 올렸는데 그걸 보고도 아예 진전이 없었어요. 네. 수사하는 진척 자체가 아예 조사가 없었고 그 수사 보고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 제가 증거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모른 척인데 그 나오고 나서 제가 나오고 나서 검사한테 가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왜 김건희 안 부르십니까? 그때부터 또 엄청 독촉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소환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대통령 이제 영부인이고 현재 현직 신분이라 어떻게 지금 일단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을 자, 그 했습니다. 말을 반복할 때 그 수사 검사의 표정은 어떻던가요?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면 사실 나는 하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거 당신도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소극적으로 좀 반응을 하던가요? 제일 초반에 제가 그 담당 검사님한테 네. 혹시 이 자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 검사님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게 그때 그러니까 그 정유미 검사장이 그 친윤의 뭐 윤석열의 뭐 여동생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위에서 누르게 되면 수사를 하든지 외압이 되면 외압 이렇게 누르심을 당할 겁니까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우리는 조사할 거고 진행 대기할 거다. 그때는 의지가 엄청 강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게 근데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이게 그 10월 달에 제가 이제 조사 받으러 막 다니고 네. 할 때 그러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독촉을 하면 할수록 약간 이렇게 말이 흐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저희 제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위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확신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꺾여 가고 있구나. 다른 방향으로 다시 이제 조사가 돌아가고 있는구나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결국 이제 검찰 쪽으로 외압이 들어와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김건희 윤석열 수사가 지체되는 이유는 뭔가 상황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강희경 국장이 충분히 느꼈다는 거고요. 오늘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공했던 모든 자료를 정말로 꼭 취재할 수 있는 언론에 하나하나 다 제공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거를 언론이라도 나서서 해야 한다. 거기에 강희경 국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지는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검찰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특검 외에는 수단이 없는데 검찰은 명확하게 지금도 윤석열과 김건희 파면 이후에도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계엄까지 이른 사태가 김건희에 대한 방탄 보호용이었다라고 보면 김건희에 대한 어떤 비호는 굉장히 이제 아직도 여전히 강고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을 바깥에 두게 한 결정을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라인에서는 지금 좀 결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비관적 전망이 많고 그래서 뭐 관심은 결국엔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느냐인데 지금 검찰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는 좀 회의적인 대목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검찰에게도 지금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5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56일이 지나면 특검이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56일 후에는 사건을 통째로 특검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특검이 보기에 야 니네 뭐 했냐 여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적으로는 뭔가 이제 작업들을 하겠지만 실제 이제 꼬린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비관적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건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된 것 같다. 그런데 그 진척 내용도 따져보니까 검찰에서 밝히지 않은 것, 실제로 범죄 혐의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오히려 공익제보자인 강희국 국장이 이야기하고 검찰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는 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조사를 임하면서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고 네. 지금 그 마지막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 오세훈의 이제 소환만 거의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소환을 안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측근들 한 명씩 좀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걸 네. 일단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오세훈부터 지금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앞서가면은 김건희도 지금 오세훈 못지않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천 개입했던 김건희는 당연히 그것은 불리하죠. 명백하게 그렇죠. 증거로 나와 있으니까 소환을 해야 하는 네네. 것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여론조사까지 이루어져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은 전혀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조사를 못하는 것은 일설에는 한동훈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세훈은 어떤 식으로 이번에 꼬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오 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범죄가 구성되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 보면 뭐 동기, 행위, 수혜를 누가 입었는지는 이미 나왔죠.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오세훈은 금전거래에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바로 소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전망이 엇갈렸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라도 뭔가 수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최소한 면피라도 하는 거니까 오세훈을 할 거다.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잠재적 제일 큰 경쟁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판을 짜서 오세훈 시장을 이제 말하자면 수사를 강하게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거는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검찰이 뭔가 이 수사의 방향에 좀 갈피를 잃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3 내란이 없었으면 오세훈 시장으로 가는 이제 쭉 달려가는 분위기였는데 내란이 나면서 뭔가 검찰이 그러면 이게 오세훈을 이렇게 경유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잠깐 수사가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조직 전체를 보면 하나같이 보이지만 이제 검찰도 의사결정 구조가 총장 뭐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검찰 취재를 많이 해본 우리 김한 기자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검찰이 이렇게 방향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놈은 봐주고 어떤 놈은 안 봐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속성인가요? 특수부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그래요? 들면 특수부는 이렇게 합니까? 시나리오 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건데 예.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검찰이 정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캐비넷 열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검찰 수사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지금 강영욱 국장님이 제공했던 증거나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각각의 파일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홍준표 뭐 등등등등 쭉 파일들은 있을 텐데 이 파일 중에 뭐를 먼저 깔 거냐는 검찰이 결국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애초에는 오세훈 파일을 먼저 꺼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란 사태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파일을 먼저 시작하는 거고 그게 사실 수순에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검사와 뭐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그 위에 뭐 지검장도 있고 있을 텐데 층층이 좀 어떤 생각들이 다른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담당 검사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심우정 총장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무조건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무조건 봐주는 거죠. 네. 이유불문하고 이걸 어떻게 듣든지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봐준다 이제 이런 것인데 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 방향도 좀 지켜봐야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고 서울로 짐 싸가지고 올라옵니다. 네. 이 사람은 수사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네. 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 앞전에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한참 할 때 그 여론조사 건으로 이제 대선 거 마무리하고 오세훈 거 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 파트에 제가 꼭 홍준표 일정 잡아주세요라고 그 파견됐던 검사가 그 여론조사 담당이어서 꼭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정 잡는 대로 연락 줄게요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고 네. 있고 그분은 이제 파견 복귀를
해버렸고, 네. 예. 그러고 나서 중간 발표하면서 이 홍준표 관련 건이 대구로 보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담당했던 검사님이 이제 대구에서 부를 거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는 대구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길래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습니까? 하니까 다른 건 때문에 같이 이제 보태져 가지고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이제 대구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중앙지검으로 다 사건을 가지고 온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 건은 대구지검으로 넘겼는데 왜 대구지검으로 넘겼느냐라고 했던 게 이제 다른 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대구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좀 보태져서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대구지검에서 수사하지 않고 이거를 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좀 하라고 넘겼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야, 홍 시장 그러면은 적재적소에서 아주 적절한 시점에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침사서 서울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은 페이스북에 53년 만에 상경한다. 뭐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대학 올라올 때가 아마 53년 전이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주랭랑을 쳐버렸는데 홍시장 사건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네. 금액으로는 훨씬 더 많죠. 많고 얼마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세요? 일단 지금 제가 대구 수성을 기준으로만 예. 봤을 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은 이제 5천만 원인 여론조사 것도 비용. 있고 그 외에도 여론조사 비용이 뭐 1억 이상 되는 네, 것들이 그렇죠. 있던데 어찌됐든 이것은 이제 수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오세훈 잡으려고 하다가 오세훈도 잡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홍준표는 일단 뭐 세월 가는 대로 남겨놓고 가자 이제 이런 것인지.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검찰 다 시간 싸움인 거죠. 예를 들면 대선 주자로 확정되게 되면 검찰도 수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사실 정치적으로 일단 중단하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빨리빨리 경선해서 5월 달에 내가 후보만 되면 일단 이 수사 중단시킬 수 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뭔가 드라마틱하게 수사가 전개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다 내가 대선 주자만 되면 내가 이기는 싸움, 시간상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앞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거 이제 사건을 돌리면서 그런 여지를 줘버린 거죠. 자,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홍 시장과 관련된 네. 것은 자, 오세훈 시장은 한 3,300만 원 정도 되죠.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된 것을. 대납된 게 확인된 거. 홍 시장은 훨씬 더 많죠.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제출한 서류도 많이 있죠. 네. 또 청구서도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또 청구서도 현재 가지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네, 있다. 홍준표 자료가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너무 많이 저희를 예. 지금 주시면 계속 저희가 나오고 세게 있어서 보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꼭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 그것이 네. 무엇인지를 공개해서 이걸 보여줬는데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냐. 자, 2,700만 원, 1,700만 원, 도합 5천만 원이 넘는 구체적인 청구서까지 있고 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홍준표 시장의 2020년도 대구 수성을 무슨-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네,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던 비용이 수천만 원이 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강희경 국장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밝혀달라고 했을 때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 하는데 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공익 제보자가 본인 가진 제보를 검찰에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 아예 내가 공개를 할 테니까 네. 그래도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정말로 우픈 현실인데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비유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독재가 막 우리가 무슨 탄압을 받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말하자면 범법행위나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뭉개고 실제로 처벌하지 않고 그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그 당사자는 더 큰 말하자면 정치적 기회를 얻고 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사회가 타락하고 퇴행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제보를 나서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입증해서 뭐 검찰이 그 부분을 안 하면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고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끌어가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아까 이게 대선에 묻힐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김 기자한테 하나 여쭤보면 네. 이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뭐 이런 사람이 걸려 있다라고 해도 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안 하죠. 그러면 저희가 능히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심우정 총장의 딸의 문제와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그럼 이재명 대표를 했던 수사와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형평이 맞느냐.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카르텔 속에서만 사실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계시던 검찰의 몸을 담고 있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명백한 범법, 그것은 정치자금법, 선거법 다 걸려 있는데도 하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국힘 소속이어서 검찰 기득권 카르텔 안에 들어있는 정치인이어서 이렇게 봐준다고 하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검찰 스스로 생각해 보면 명백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직 대구시장의 사건을 중앙지검이 갖고 있다가 대구지검으로 보냈다? 이유는 다른 사건도 같이 있대요. 그런데 현직 대구시장을 대구지검이 수사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대구지검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수월한 일인데 이걸 내려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수사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검찰이 물론 정권이 바뀌면 해체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도 이제 수사 거부하고 야 봐달라 이렇게 하면 주변이만 잔뜩 조사해놓고 결국 핵심적인 사람은 다 빼고 봐준다 그러면 나도 봐주세요. 강행님 저도 네, 봐주고 저도 맞습니다. 김한기 저도 봐주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봐줘야 되지 검찰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권위가 생기느냐. 그런데 이런 말 한다고 너는 새끼 걸려서니까 죽어봐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나가서 강제 수사하고 별건 수사해서 억지로 이제 수사 기소를 다 한다. 이제 이러면 말 그대로 보복인데 이제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보복을 하는 것이 검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남겨야 하겠는지 제가 진심을 담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국힘이 가져가서 국민들 속이니까 먹히냐고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들의 눈에는 개돼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그러면서도 서울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하고 또는 변호사 시험 쳐가지고 검사하라고요. 조폭하고 다를 게 뭐 있냐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이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가고 있는지를 오죽하면 강인국장이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진실을 다 차라리 밝혀버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명태균입니다. 명태균은 어떤 인물인지 저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지금 갑자기 명태균이 정말로 어깨춤을 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명태균이 뭔가 정말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민감하지만 제가 강희경 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요즘 민주당하고 매우 가까워졌다. 그리고 명태균이 마치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좀 들은 바가 있죠. 네. 그 민주당이 명태균을 안았다. 네. 한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럴 리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명태균하고 저하고 등을 져 있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명태균을 민주당에서 안아버리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모 의원이 갔을 때 이게 지금 혼자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더불어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명태균을 어떻게든 구슬려서 안으려고 그리고 현재는 안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표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명태균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실제로 민주당이 명태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이 면회를 갔다 왔는데 예. 민주당이 원하는 거는 명태균의 복권이나 명태균의 회복이 아니라 명태균의 자료죠. 네. 명태균의 자료를 얻고 싶은 건데 지금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사실 자료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민주당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명태균은 본인이 진짜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명태균은 어쨌든 판을 짜는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그 판을 짜는 거에 희열을 느끼고 그러면 지금 명태균은 내가 자료를 어쨌든 몇 번 이 자료가 말하자면 똥값이 될 뻔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면 본인이 가장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판, 네. 이 판을 원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명태균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를 원하고 원하지 않고 이거를 떠나서 명태균의 자료가 나와서 말하자면 사실이
그러니까 공경에 처하게 뭐 이런 부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자 입장에서 답답한 건 명태균 변호인이나 명태균이나 뜸을 지금 너무 오래 들여놔갖고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있는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제 물음표가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명태균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명태균으로부터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명태균이 마치 모든 것을 쥐어 흔들 수 있는 사람처럼 영웅화하는 것. 여러 사람들이 가서 명태균을 접견하고 또 변호사가 직접 의견도 청취하고 있고 이 방송이 나가기 하루 전날에도 누군가 나가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던데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명태균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것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명태균이 강희경 국장을 네. 정말로 허위 사실로 매우 공격을 했다라고 하던데 그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명태균의 피신 조서라 해야 되죠. 네. 그거를 이제 일부를 이제 누가 또 전달해 줬어요. 제 자료로도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신 조사라고 하면 피의자 진술 피자 조서. 진술 조서를 캡처해서 일부분을 딱 캡처해서 예. 딱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저를 그러니까 강혜경이가 그 창원 국가산단 지역 그 후보지 그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땅을 사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예. 내용인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예. 오히려 본인이 그 다 공유해가지고 누구한테 땅 사라. 오히려 명태균이 저한테 땅 사라 했었습니다. 예, 예. 강 국장도 땅 사라, 땅 사. 아니면 본인 이름을 안 되니까 차명을 해서 땅 사라라고 권유를 했던 사람이 본인인데 네. 본인 죄를 덮기 위해서 저한테 좀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김영선도 포함이지만. 100% 거짓말로. 네, 100% 거짓말로. 그 본인이 거짓 진술을 하고 네. 있는 게 지금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이 거기 땅 땅을 사서 샀습니다. 이제 또 네.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명태균 말 듣고 땅 샀다가 정말로 배가 망신했다라는 이야기 한겨레신문에서도 취재 그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언론중재위까지 갔었죠. 근데 그걸 이제 강혜경 네. 국장이 다 했다. 네, 말도 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도 정보를 안 되는 가지고 거고 저희가 그분하고 이제 중대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국책 사업에서 민간인에게 정보를 얻어서 수십억을 땅을 산 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만큼 창원에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쵸. 가능한 일이지. 그게 진짜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걸 하고도 오히려 지금 당당한 게 명태균으로부터 정보를 받았거나 명태균과 같이 창원에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태도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 중에 최근에 취재하셨던 것도 하나 얘기를 하시죠. 김영선 의원이 매우 가깝게 지내던 창원시 의원이 한 분 있었잖아요. 네, 저는 뭐 그분하고 통화를 직접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분의 증언이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전화를 주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안부를 얘기를 하다가 명태균 씨 이제 다리 수술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무릎 수술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무릎 수술이라고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무릎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예. 제가 이제 무릎 수술했을 때 이제 퇴원하는 날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그 뭐 시의원 카페에 가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었거든요. 무릎 수술한 이후에. 네네네. 근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1년 반 채 안 됐는데 무릎 수술을 했다 하길래 네. 왜 무릎 수술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다리 교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정 수술. 예. 그거는 그렇게 급한 수술이 아니었거든요. 관절 수술이 아니라. 네, 예. 오다리 수술이라고 정확히 네.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예. 그 무릎 수술 아니에요. 아니 오다리 교정 수술을 본인이 권장을 해서 병원을 알아봐주고 이제 입원을 시켜서 수술을 했다. 근데 그 수술을 하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예.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명태균은 내가 뒷돈으로 들어오는 돈을 명태균이 받게끔 내가 연결을 해주는데도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도 나만 보면 돈 달라 그런다. 수술비도 이번에 일단 교정했던 그 오다리 교정 수술비 저는 무릎 수술비를 알고 있었거든요. 네. 무릎 수술비 그 비용도 나보고 내란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무릎비 이제 명태균 말이 김영선한테 하는 말이 본인 때문에 일을 뒤처리를 하다가 내가 무릎이 망가졌기 때문에 본인이 내 수술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정리하면은 김영선에게 누군가가 주려고 하는 돈도 명태균한테 갖다 주라고 연결, 해서 네. 계속 명태균이 돈을 받았을 텐데 네.
수술까지 한 것도 자기한테 내한테 네, 돈을 돈을 다 달란다. 내놔라고 해서 내가 이 돈을 주려고 하니까 정말로 돈도 없는데 주겠다. 이제 네. 이런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맞다 안 맞다라고 언급 자체를 하지 않죠. 네, 안 하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명태균은 그냥 덩실덩실 이런 느낌이라고 하기도 하고, 김영선은 오히려 지금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던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재판장에서 엄청 이제 막 우락부락하면서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엄청 얌전하대요. 네. 이게 또 다른 뭐 기자님들께서 이제 재판장에 다 이제 가시니까 네.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엄청 얌전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김영선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강혜경 원망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몰라. 강혜경이 다 했고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강혜경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다 네. 처리를 했다라고 재판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명태균의 하더라고요. 예. 명태균의 그 태도 변화는 검찰과 뭔가 거래가 딜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나요? 아니면은 명태균의 태도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유. 검찰하고 딜도 있을라나요? 그리고 일단은 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얌전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최근에 예. 앞에는 막 페이스북에 그 이승현 씨 그 배우자 예. 명태균 씨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예. 지금 엄청 조용하거든요. 예. 올리면은 캡처를 자꾸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나 저거 알고 있나 해서 다른 분들이 확실히 바뀐 거는요.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다. 검찰 특검해야 된다. 뭐 이제 검찰 수사가 아니고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요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없어졌고, 또 하나는 지금 오채훈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외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크게 지금 언급하는 게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신경의 변화에 이제 실제 내부에서 딜이 있었는지 이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의심을 찝을 수가 없고, 이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강희경 국장을 비판하는 기사만 써주면 네. 내가 USB도 주겠다라고 명태균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설마 사실 아니겠죠? 저도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그 딜 제안을 받았던 기자님들이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기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강혜경을 까주면 이유 불문하고 이유 강혜경을 불문하고 USB를 까는 주겠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은 USB까지는 아니었고 네. 판결에는 이쪽 강혜경 씨 입장에 서 있는 거 아니냐, 내 입장 안 써주지 않냐, 그러니까 내 입장을 써줘야 된다. 예. 내 입장을 써줘야 내가 뭐라도 주는 거 아니냐. 뭐라도 주는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USB라는 단어는 쓰지 네, 않았고. 뭐 그런 이제 저는 얘기들을 USB라고 이제 딜을 받았다. 언론사들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자님이 거절했다. 거절했다. 일단은 지금 5번 정도 최소 일단 5번 정도 되는데 5번 정도를 5명의 5명의 기자로부터 네. 강혜경을 무조건 비판해주면 이유 USB를 불문을 주겠다. 냈어요. 이유 불문. 이유 불문으로 비판해주면. 네. 근데 도의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명태균 측에서 수사 보고서라든지 피신 조서를 이거를 쪼개서 이제 기자님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대요. 예. 그리고 배포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들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딱 법정 가가지고 재판장 있는 데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기자들 회유하는 네, 회유하는 것이 있다. 네. 실제로 그 회유를 당한 기자도 있나요? 일단 그거는 몇 명 안 돼서 일단 몇 명이 안 돼요. 어쨌든 네. 5명한테는 너가 지금 강혜경을 이유 불문하고 그냥 비판하기만 하면 내가 USB 주겠다. 네. 결국 지금도 이제 명태균을 살기 위해서 강혜경은 횡령 사기범이다라고 사기범,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전혀 먹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명태균이가 마치 진실의 문을 열어줄 것처럼 우리가 미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를 등에 업고 했던 국정농단, 정치 개입, 여론 조작 이게 밝혀지는 거고, 지금 이제 명태균이 내놔야 되는 자료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어떤 고백 같은 자료들인 거죠. 그걸 갖고 명태균이 내가 계속 이 자료를 들고 흔들면서 기자들도 움직일 수 있고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고 다 나 보러 오잖아. 내가 이거 안 내놓으니까. 지금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좀 그만 휘둘려야 한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희경 국장이 오늘 특단의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억측과 오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강희경 국장이 선택을 한 것이 자 가안부 신청을 통해서 받았던 PC가 명태균 PC가 네, 있고 맞습니다. 네. 또 강희경 국장이 가지고 있던 또 하드 디스크가 네, 3개가 세 있지 개. 않습니까? 네, 네.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렌식을 일단 지금 진행이 됐고 예. 선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될 건데 이 자료가 나오는 걸로 저는 이제 검찰은 저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저는 언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기자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사건이 정말 이제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 촉구를 할 수 있게 모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마라. 네. 자, 총 4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명태균 PC라고 해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를 중심으로 이걸 한번 쭉 지금 포렌식을 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이것은 명태균 PC를 검찰에서 포렌식한 거 간부를 통해서 네, 받았죠. 맞습니다. 네, 네. 요 내용을 지금 포렌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게 재구성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 강희경 국장이 썼던 개인 컴퓨터 석 대의 하드 요 3개도 지금 검찰에 제출이 됐던 겁니까? 됐는데 검찰 쪽에서 제대로 안 봤습니다. 자, 검찰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다. 네. 여기에 이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길 기대했으나 실제 진척이 되지 않으니 이걸 아예 언론들과 함께 네, 네.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고 하나하나의 진실을 밝혀나가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가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이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네. 자료 제공을 하면서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아예 진실을 밝힐 겁니다. 폭로하겠다라고 네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겨레 신문 같은 이제 언론에서는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지금 받아 안고 좀 보도를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 증거로 입증 가능한 부분들을 강영 국장이 협조를 통해서 어쨌든 입수하는 대로 그 사실대로 이제 보도를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언론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강영 국장님이 어쨌든 용기를 내셔서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는 어쨌든 그 사건이 그 진상이 규명될 수 있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CCTV를 묻을 수 있게 보도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완전히 이렇게 100% 공개를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언론들하고는 그쵸. 네, 네. 서로 협의를 해서 자, 제공을 하고 포렌식을 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보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독 경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보탬이 그쵸, 가는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10월달, 9월달, 10월달부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왔는데 7개월이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9월달 예. 그 이제 윤석열 김건희 건도 어떻게 보면 언론 쪽에서 먼저 보도가 시작되면서 예. 조사가 이게 정식적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의 이제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지금 검찰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이탄으로 해서 예. 네, 이탄으로 해서 윤석열 김건희 빼고 나머지 지금 관련돼 있는 뭐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그 네. 기타 등등의 사람들 이걸로 해서 이어갈 겁니다. 자, 이런 내용만 있겠습니까? 이제 이 상황은 지금 강희경 국장도 내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을지 확인할 수 없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소문이 돌지 않습니까? 권력형 게이트, 김건희와 관련설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본격적인 명태균의 국정농단, 국책사업 개입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창원산단 강영 국장님이랑 같이 보도했었지만 산단 부지에 민간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데 지금 그 산단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관련된 거 3개만 얘기하면 대우조선 해양이 인수되는 과정 하나에.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6조가 넘던 게 2조가 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힘들이 작용을 했는가. 이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재계 판도를 바꾸는 일인데 이 일이 지금 창원에서 있었던 거고 그 창원 산단에 지금 뭐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방산단지로 해달라고 윤석열에게 직접 부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50년 윤석열을 기억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산 관련된 명태균의 연관성.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이건 이제 김건희랑도 뭐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원전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명태균의 역할이 있었는지 이게 왜 명태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창원 산단이라고 하는 게 이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명태균이 여기에 분명히 그렸던 어떤 그림들이 있을 텐데 그게 다 국정농단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강희경 국장이 명태균의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내용의 자료가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증거 자료가 일종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 기억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워낙 많아서 기억 자체가 아예 안 됩니까? 워낙 많아서 저도 네. 지금 자료 하나하나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 자료를 만드는 일에 직접 관여를 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 그리고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어떤 업체를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나 무기와 관련해서는 뭐 7,200억 원어치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네. 뭐 구형 장갑차를 이제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그 자료도 전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예. 결과 자료가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요? 결과 자료가. 결과 자료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김영선 의원의 역할도 있고 명태균이 어떤 지시를 했고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뭘 했다라는 것이 다 담겨 있는 그쵸. 것이죠. 네네. 자,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창원 산단의 국가 산단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산 관련된 농단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확인된 것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입법 관련된 농단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겁니다.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그것들도 좀 확인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자, 만약에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하드디스크 3개 그리고 지금 이미 검찰에서 완벽하게 해체를 했던 그 명태균 PC의 내용 이런 것도 아직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자, 강인 국장이 직접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언론과 손을 잡고 공개해 보겠습니다라고 일단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고, 자, 그래도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났으니까 좀 움직이기가 수월하신 엄청 거죠. 편합니다. 예. 네, 그 파면되기 전에는 혹시라도 막 움직이다가 돌아왔을 때 네. 후폭풍이 솔직히 좀 겁이 났었습니다. 예. 어떻게 또 지금 제가 이제 재판이라든지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윤석열 편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판사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은 네.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놓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파면이 돼서 일단은 제가 지금 나서는데도 좀 마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파면까지 됐으면 검찰도 눈치 볼 게 있나요? 그냥 시시비기 명확하게 가리면 그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도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한데 그 카르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카르텔.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걸 숨긴다고 숨길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덮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국민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걸 보면 네. 아, 저 이게 지금 내란이 ING다.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런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들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좀 다르다. 이런 완전히 생각 다르죠. 듭니다. 네. 자,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파면으로 이어지는 가장 첫 번째 스모킹 건이었다, 트리거였다라는 거 국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러나 그 내용 하나하나를 밝혀야 하는 검찰은 수사를 의도적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인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강영 국장이 이렇게 나서서 본인이 검찰에 제공했던 이 자료를 아예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하겠습니까? 지금 제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는 우리 화면 오른쪽에 있는 힘내라 강희경 저희들이 계좌까지 열어놓고 있고 강희경 국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힘차게 싸워서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좀 보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강희경 국장 지금 20몇 번 지금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9월 5일부터 아니 좀 더 돌아가면은 2022년부터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고생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용기를 내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검찰에 제공했던 자료 다 공개하면서 이거 시시비비 가려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각오로 뛰고 있다. 힘내라 강혜경.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응원과 후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놓고 있는 것 아시고 함께 지원하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함께 손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탄핵 당일 날은 4월 4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집에서 생중계를 두 손 모아서 보고 있었어요. 11시 22분에는 혼자서 보고 있었 11시부터 예.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예, 보다가. 마지막에 딱 이제 선고할 때
펑펑 울었거든요. 펑펑 울었어요. 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딱 선고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축하한다라고 전화 주시고 카톡 주시고 제가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와주셔가지고 자, 눈물을 흘렸던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맞습니다. 펑펑 울었던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그 펑펑 울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약간의 안도의 한숨, 예, 네. 안도의 눈물. 안도의 눈물, 네, 안도의 예. 눈물이었고 일단 감격의 또 눈물. 아 그래도 재판관들이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셨구나. 정말 혹시 이런 고맙다.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와 이제 죽지는 않겠구나.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드셨죠? 그 아침까지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밭글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저한테. 인용이 된다. 인용된다라기보다는 전부 다 기각 아니면 각하. 예, 어떻게 할 거니?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대구에 사세요. 예. 그래서 대구의 민심들이 다 각하다, 기각이다. 엄마가 우리 딸내미 어떡하지? 예. 만약 기각되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고 어떡하나 어떻게 맨날 전화 주셔가지고 걱정하시고 이제 파면 딱 되는 순간 아 엄마도 전화 바로 주셨어. 그때 네. 이제 저희가 막 병원에 가 계신데 다행이다. 니 이제 안 숨어도 된다. 도망 안 예. 가도 된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강희경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네. 이런 거고 뭐 저희들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런 감정과 좀 달리 느꼈지만 대한민국 여전히 살아 있구나.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정말로 회복하고 있다. 내가 이게 이렇게 국민의 힘이라고 하니까 참 국힘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의 힘으로 어쨌든 구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점에 지금 김 기자는 어디에 계셨어요? 11월 11시 22분에 저 회사에 있었던 예. 것 같은데요. 예.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다, 뜨고 예, 예. 다 와 하고 이렇게 있죠. 이제 예. 탄성을 지르고 네, 네, 했죠. 네. 네. 아니다. 이거 스픽스 방송하고 있었다. 방송하고 계시구나. 예. 네. 제가 그 장면을 네. 몇 사람과 같이 보다가 네. 와 환성을 지르니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니까 옆에 있던 분이 저 봐라 저 좌파들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신문사 기자들도 다 소리를 지르고 맞아요, 똑같이 맞아요. 시민들처럼 그렇게 했고 저는 이 국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러질 것처럼 쓰러지지 않던 윤석열 권력을 넘기는데 분명히 강혜경 국장님의 출발, 시작이 굉장히 크게 훗날 기록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고편에 해당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봐주고 계신데요. 힘내라 강혜경은 검찰이 밝히지 못하는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 강혜경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언론과 함께 바꿔 나가겠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저희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135만을 넘어서 136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스픽스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터넷 비교용 광고 대구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선 한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고도 많이 이렇게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국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진실을 향한 이 장도 긴 여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하다 힘내라 그러면은 강희경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하다는 제가 강희경 네. 힘내라도 강희경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외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많으면 조용하게 하시고요. 사람이 없으면 큰 소리로 장하다 하면 강희경 힘내라 강희경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장하다 강희경 강희경! 힘내라 강희경! 강희경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